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북미 정상의 2차 회담은 두 정상의 성향대로 굉장히 터프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틀간의 회담에서 빅딜, 스몰딜 그 어느 것도 없는 노딜로 끝나버렸는데요.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첫 번째 일정이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결국에 두 정상은 이 메뉴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28일 오찬에서 북측 요리사들이 선보일 요리였고요. 먼저 앞쪽에서 보시는 요리 같은 경우는 사과 푸아그라 젤리 전체 요리입니다. 특히 이 새 모양 같은 경우는 해초 가루로 모양을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재료입니다. 바로 개성 인삼의 꿀을 절여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장식한 그 재료를 쓴 요리였습니다. 차갑게 이 메뉴는 식어가고 두 정상은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스몰딜로 국면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빅딜 아니면 노딜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제적 제재에 대한 그 파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DI 북한 경제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의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면서 특히 수출이 80%대 급감을 보였고 수입이 32.7% 감소하면서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한 모습이고요. 외화 수급 상황에도 부담이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KDI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이 북한 관련한 경제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20억 달러 적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까지 가세한 북한의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에 극심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 북한 당국에서는 정책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 당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KDI에서는 전망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정치적인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의 결과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협상이었지만 비핵화, 제재 완화, 그리고 이 협상에 따른 시간을 대하는 두 정상의 태도, 이 둘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던 이번 2차 회담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은 28일 오전 단독 회담을 갖기 이전에 기자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태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여유를 보인 데 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분이라도 귀중하다라면서 조급함을 내비쳤던 것이죠. 지금은 냉각기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 수순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양국 회담 결렬 이후에 장외 공방은 조금 있을지언정 서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그러한 언행들은 나오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이 깨지진 않았지만 협상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3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 협상 타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 NSC,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 북한의 통큰 전향적인 자세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인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조급한 쪽은 현재로서는 북한일 수밖에 없고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은 미국인 그러한 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시야는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재선을 앞두고 그 이전에 무언가 또 실질적인 결과물은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다음 등장인물 함께 확인하시죠.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이 이번 회담에서 깜짝 등장하게 되면서 이번 회담이 사실 만만치 않은 회담이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회담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노이 회담의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로 된 또 하나는 영어로 된 두 개의 문서를 건넸고 이 안에는 미국이 원하는 내용과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인 미래, 보상에 대해서 상세히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비핵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량 살상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생화학 무기, 전체적인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미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 올인해라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예상 밖의 빅딜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보다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제재 완화라는 완전한 이러한 딜을 원하는 미국과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입장 차이. 이런 가운데 미국의 또 전 세계적인 최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시멈 프레셔, 생크션 이것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미, 미북 간의 협상 추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투자증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베트남과 미국이 서로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역시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면서 더 급한 쪽이 있다면 회담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있을 북한 내 선거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이 일정 전에 뭔가 또 북한의 제스처가 나올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론은 북한과 미국 모두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서 협상의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장기화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남북의 경제 협력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바로 이 남북 경협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은 현재 지난 전 거래일에 큰 음봉을 기록하고 오늘장까지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준으로 주가는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기간 안에 7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13만 원을 참 넘어서기 힘들었던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을 딛고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의 이슈가 있든 기간 조정을 거치든 혹은 당분간은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밀가루 주식과 크루즈 주식이 서로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에 1차적으로 필요한 밀가루 그리고 럭셔리 관광의 대명사 크루즈 이들 간의 움직임도 시속 게임 이어간다는 것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밀가루 주식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남북 경협주가 130개 종목 지난 28일에 시가총액이 5조 5,965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월의 첫날을 맞이했고 이슈에 민감한 바이오주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제지주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확인해 보시죠. 윤동현 아나운서입니다.